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프랜차이즈 브랜드 국대 떡볶이에서 멸공이란 정치적 구호를 전면에 내건 신제품 멸공 떡볶이를 출시했습니다. 네. 기존에 팔던 제품과 내용물은 같고 포장지만 바꿨는데요. 포장지 상단에 보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그려놓고 한미 동맹 강화라는 문구를 적었고요. 가운데에는 제품명으로 멸공 떡볶이, 멸공이 애국이다, 공산당 아웃이라는 문장을 붉은 글씨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하고 멸공이 뭔 상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멸공 떡볶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애국을 강조한 제품에 중국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원재료 상세 정보를 보면 정제염과 이 간장 분말에 들어간 탈지 대두가 중국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옥수수 전분은 러시아산을 사용한 걸로 알려지면서 북중러 떡볶이냐 멸공 떡볶이라면서 왜 핵심 재료는 중국산이냐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볼 지점이 있는 게 과연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간식, 떡볶이 같은 식품에도 네. 용기에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게 가능할까, 또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를 조금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관련 규정이 있어요? 네, 이게 그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걸 규제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의약품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거나 뭐 소비자를 기망한다거나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혹은 다른 업체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번 사안과 가장 관련 있는 조항으로 변호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광고라는 조항인데요. 네. 이 시행령을 따라가다 보면 미풍양속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법인 남산의 정재영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관련 규정에 보면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가 있거든요. 규제 대상이에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문구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지금. 등이 있어요, 등. 이걸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좀 판단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량 판단의 영역에. 문구를 뺀 거는 입법자가 약간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미풍양속과 연결시키도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도. 그리고 문구 자체를 얘기를 해봤을 때도 이게 문구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이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규제 사유가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명확하게 문란성이라던가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풍양속은 보통 이제 문란한 것. 네. 그죠? 음란한 표현. 네, 이런 거죠. 거를 떠올리지. 네. 또 이렇게 식품 표시 광고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문구나 단어 자체가 식품과 관련이 있는 뭐 품질, 효능, 안전성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법이 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기도 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 뭐 이념 담긴 메시지를 식품 포장지 전면에 내건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도 일종의 미지의 영역에 가깝다라는 평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법무법인 한일의 정은주 변호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구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혐오적인 표현이다 또는 정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법령을 규정을 했을 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도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정치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변호사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사실 제재할 수단이 없다. 규정이 없다. 네. 뭐 결국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멸공 떡볶이 전에 마약 시리즈가 나온 적,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뭐 쭉 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마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건 네. 어떻게 그때 정리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마약이란 이름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갈렸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거 인터뷰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마약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계셔가지고 네. 그때 인터뷰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도 뭐 단어 자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식품이랑 연관을 지어서 이제 규제를 한 케이스였는데요. 식품의 효능 그리고 안정성을 과장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식품표시 광고법을 개정을 했고 또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마약은 식품과 연결하면 마약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네. 그래. 아, 그건 그럴 그렇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쓸 수 없게 된 건데요.
있는데요. 사실 뭐 멸공이나 공산당 아웃이라던가 차이나 아웃 같은 표현들은 단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뭐 위법 소지가 있다던가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게 뭐 이미 일상화된 구구단체들의 혐중 시위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구호들이기도 하고 덩달아서 혐오랑 차별이라는 그런 사회적 맥락을 내포한 언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수 어묵, 뭐 한남 초코라떼, 개몽에이드 같은 제품이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아직은 뭐 온라인 판매에 그치고 있는 떡볶이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밀키트 간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정치적인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괜찮을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논란도 일종의 화제죠. 네, 그러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겁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